2011년 3월 11일 역사상 최대급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의 동부 지역을 강타하여 일본에 치명적인 피해를 남겼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우리 돈 250조 원 가량의 물적 피해를 남겼으며 지금도 4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지진으로 일어난 가장 무서운 피해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피해가 아닙니다.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은 일본 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의한 토양 오염은 후쿠시마만이 아닌 동일본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는데요. 도쿄신문과 일본 각지의 시민단체들이 직접 토지의 방사능 오염 상태를 측정한 결과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데이터와는 달리 도쿄를 포함한 동일본 전체의 토지가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와중 과학단체와 연구진들이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야생 일본 원숭이들의 몸에 일어난 충격적인 변화를 밝혀내 일본 열도가 다시 한번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Fact King. 한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외교부에서 반드시 보내주는 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인근에서 철수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외교부에서 직접 문자를 보내줄 정도로 후쿠시마는 위험한 장소라는 뜻이기도 하죠. 후쿠시마 발전소의 사고는 일본의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후쿠시마의 제2원전 2호기가 폭발한 날 방사성 물질을 머금은 구름이 밤부터 세슘을 머금은 눈으로 바뀌면서 산천과 논밭을 소리 없이 오염시켰습니다. 세슘이 스며들은 토지에는 식물들이 토양 속에 들어있는 세슘 및 방사성 물질을 흡수하며 자랐고 그 식물의 낙엽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다시 거름이 되는 식으로 순환을 하는 방사능의 자연순환 사이클이 완성되었습니다. 수년째 후쿠시마의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있는 이곳의 주민 이토 노부히로 씨는 후쿠시마에 대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새로운 재앙이 시작됐다고 말했는데요. 오염 제거를 하지 않는 흙에서는 킬로그램당 무려 42,100g의 방사선량이 측정되었습니다. 세슘 137의 반감기가 3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곳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3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는 적어도 300년간은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사고로 후쿠시마를 떠난 일본인들 중 돌아온 사람들은 고작 25%에 불과하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주민들은 난민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후쿠시마에는 사람보다 원숭이나 멧돼지가 더 많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이죠. 후쿠시마의 방사능 유출이 자연계에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주었는지 전문가들이 후쿠시마에 있는 원숭이들을 연구한 결과 원숭이들의 신체에 충격적인 3가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원숭이들을 연구해온 야생 수의학자들과 연구진들에 따르면 일본 원숭이들, 특히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멜트다운이 일어난 2011년 3월 이후 출생한 새끼 원숭이들에게서 방사능 피폭과 연관된 영향들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시니치 하야마 일본 수의학 생명과학대 교수의 연구팀은 후쿠시마시에서 농작물의 보호를 위해 원숭이들의 개체수의 조절을 목적으로 사냥된 원숭이들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야마 교수팀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 지역의 원숭이들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원숭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하야마 교수는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원숭이들에게 일어난 내용을 네이처지의 사이언스 리포트에 기고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발견한 3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작아진 몸입니다. 제2원전의 멜트다운으로 낙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 일본 원숭이들은 2011년 3월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원숭이들보다 신장 대비 몸무게가 덜 나갔다고 하야마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사능에 피폭된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 원숭이들이 신장 대비 몸무게가 덜 나간다는 것을 발견했고 몸이 확실히 작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빨간색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태어난 원숭이들로 기존에 태어난 원숭이들보다 확실하게 몸이 작아진 수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와 두뇌가 작아진 것입니다. 방사능에 피폭된 원숭이들은 전체적으로 몸집이 작아졌지만 머리와 두뇌는 더욱더 작아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해 주민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이후 어머니의 태중에서 방사능에 피폭된 배아와 태아들은 저체중이었고 두뇌가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하는 소두증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것은 후쿠시마의 원숭이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고 결과는 도표와 같습니다. 빨간색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태어난 원숭이들입니다.
이전에 태어난 원숭이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머리와 두뇌가 작아진 것을 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들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 바로 혈액의 변화입니다. 후쿠시마의 원숭이들에게서 모든 종류의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등의 혈액 성분을 생산하는 골수 세포들의 수가 감소했습니다. 이 원숭이들에게서 백혈구의 숫자와 근육에서 발견된 방사능, 세슘 농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과거 체르노빌의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난 증상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원숭이들의 이 같은 변화는 지속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일어난 상황으로 방사능의 치명적인 위협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후쿠시마는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란 것이 밝혀진 것이죠. 문제는 이런 후쿠시마의 재앙이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고 원숭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일본의 어린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일본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방사능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토지만이 아니라 주변의 수원에마저 방사능이 흘러들어가 후쿠시마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관동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관동 지역의 15개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10명 중 7명꼴로 소변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에서 생산된 연근, 시금치 등에서 20베크렐이 넘는 세슘이 검출되고 우유에서도 4베크렐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오염된 식수는 도쿄를 비롯한 인구 4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관동 지역에 이미 자연스레 퍼졌고 후쿠시마만이 아닌 관동 지역 전체의 토양에 뿌려져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물과 식자재들이 이미 오염되어 10여 년 동안 계속 일본 전역에서 섭취되어 왔던 것이며 그것이 내부 피폭으로 이어졌으며 사람의 유전자 자체에도 변형을 주었습니다.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능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은 2세를 낳았을 때 영구장애를 가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질 정도 일본의 어린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피폭당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수와 농산물에 축적된 방사능은 일본의 성인과 어린이들에게 아직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방사능의 무서움을 알면서도 이제 후쿠시마의 방사능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후쿠시마산 식품은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후쿠시마의 음식을 먹어서 응원하자고 했던 일본의 연예인이 어느 순간 백혈병에 걸려 방송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도 있었을 정도죠. 냄새가 나는 것은 뚜껑을 덮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일본은 방사능의 심각한 문제를 어영부영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본 정부가 감추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일본의 방사능은 날이 갈수록 퍼지고 있으며 일본의 수도 도쿄는 이미 위험한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수치로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